안녕하세요. 맘핑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범죄와 형벌, 베카리아가 지은 범죄와 형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범죄와 형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찰 행정학과, 법학과, 그 다음에 행정 쪽, 그쪽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들이 범죄와 형벌 책을 반드시 독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와 형벌, 베카리아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말하는 요지는 무엇이고 이 책을 읽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더 깊은 성장과 더 깊은 사고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탄생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은 그 당시에 사형이 너무 만연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토끼 한 마리를 훔쳐서 사형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29년에 3명의 소년이 구두 훔쳤다라고 3명의 사형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카리아라는 이 한 법학자가 너무 사형이 남발하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 책에 좀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흉악범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으신 반면에 사형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베카리아 관점만 우리가 유심히 보길 바라겠습니다.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1738년 3월 15일 밀라노에서 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몽테스키웨와 루소 그리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밀라노의 바티칸 대학에서 정치 경제학 교수로 2년만 일을 하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 책을 출간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자기 자신이 왜 사형제를 폐지해야 되는지를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먼저 범죄와 형벌의 요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건 맞긴 맞는데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사형 폐지의 근거는 이겁니다. 먼저 형벌은 공정, 신속,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인도주의 이 세 가지의 입장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거죠. 베카리아는 또한 그 법률을 좀 약간 좀 넓게 좀 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법률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간들이 협력하면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맺은 계약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릴 자유를 스스로 일부러 희생하면서 안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오는 주권의 부분에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강탈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벌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형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단지 법을 어긴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형벌이 만들어진 것이다. 법률이 있는 것이다.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죠?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점이에요. 즉 형벌의 기초는 사회계약의 약정, 그러니까 약속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예방적인 의미, 바꿔 말하면 무조건 죄를 저질러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고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평가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베카리아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형벌의 목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베카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벌의 잔인함을 잔인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무감각해진다는 점. 두 번째, 형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형벌에 따르는 해악이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을 초과하도록 짜여지면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벌, 죄를 저질렀에 따르는 해악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초과된 이익보다 초과될 때 그것은 형벌로서 잘 짜여진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익보다 죄를 저지르고 받는 해악이 더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형벌이지, 단지 사람을 사형시켜서 그 점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베카리아가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카리아는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사형제를 폐지하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 관점은 우리가 루소의 사회계약론 관점과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베카리아도 사회계약론 관점이 있었고 루소 역시 사회계약론 관점이 있었는데요. 베카리아가 말하는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사회계약을 맺을 때 살아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사회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바로 베카리아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회를 형성하고 인간의 권리를 확보한 것이지 내 생명까지 맡기기 위해서 내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럼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효율적인 범죄 예방은 무엇일까요? 이 범죄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들어보면 어떻게 좀 뜬구름이지 않나?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좀 가혹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인간의 자유는 계몽을 곁들여야 되고 더욱 지식을 넓히고 심화, 즉 교육 제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개, 신속 필요한 것이어야 되는데 엄격성, 그러니까 법의 엄격성은 최저의 것이 되어야 되고 범죄와 비례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정말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정말 이런 범죄 예방식으로 주장해서 범죄 예방할 수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주 당연히 교육, 그 다음에 뭐 계도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원래 배우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형벌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한 중요성, 그 점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엄격성이 최저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 사회,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서도 통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형벌, 그 다음 이상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흉악범들이 교육으로 될까? 이번에 지금 인터넷으로 좀 매우 떠들썩하고 있어요. 지금 조두순의 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조두순이가 출소해서도 똑같은 범죄를 안 지를까? 그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베카리아 관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합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좀 생활기록부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범죄와 형벌을 읽고 나서요, 베카리아와 루소가 보는 사회 계약론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한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과 처벌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인지 사회 계약론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을 권고합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경찰 행정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법학과라든지 그 학과를 지망한 학생을 하면 정말 사형 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매우 떠들썩합니다. 더구나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미국 트럼프가 이번에 사형 제도를 굉장히 대량으로 이렇게 허용한다는 말을 지금 뉴스가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 제도는 전 세계 이슈인데 과연 이 사형 제도가 사회 계약론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지 그 점에 관해서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보고서로 작성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